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최근 들어서 애플이 뭔가 좀 답답하죠. 아이폰 맨날 그저 그렇고 요거 뭐 아이폰 16이라는데 15랑 똑같아, 그지? 원래 애플이 이렇게 뭐가 느렸나? M1 나왔을 때 막 혁신이다 그러더니 M2, M3, M4까지 나왔는데 많이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최근 들어서 애플 좀 느립니다. 뭔가 혁신이랄 게 별로 없어 보여요. 특히 지금 자동차 디스플레이 보면 이렇잖아요. 막 이렇게 핀치 줌도 하고 막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막 빠리빠리빠리 하고 뭐 난리 나잖아요. 근데 카플레이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뭔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카플레이 대폭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는데요. 계기판 이렇고, 내비게이션 이렇고, 공조장치, 열선 이런 것들도 다 카플레이 안에서 이렇게 작동된다고 합니다. 디자인도 정말 예뻐졌는데 애플이 하필이면 콕 집어서 현대, 기아, 제네시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애플의 새로운 카플레이 시스템 카플레이 울트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사실 카플레이가 나온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면 자동차 업체들이 뭔가 잘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 자동차 업체는 원래 엔진 만드는 회사, 변속기 만드는 회사, 서스펜션 만드는 회사였어요. 프레스로 막 찍어 만드는 거 전문으로 하는 회사. 근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만들어?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 인터페이스 요 자체가 IT 쪽에서 왔지 이게 자동차 쪽에서 온 게 아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동차 쪽에서 왔어요. 왜 자동차 쪽에서 왔냐면, 아이패드는 2010년 1월 27일에 공개됐다고 해요. 근데 테슬라 모델 S는 2009년에 프로토타입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S가 처음으로 디스플레이를 여기다가 장착한 걸 보여줬어. 실제 판매일은 아이패드가 먼저긴 하죠. 하지만 공개한 건 테슬라가 먼저였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끝까지 뭔가 베일에 싸놓고 있다가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아이패드를 놓고 소파에딱 앉아서 이렇게 할 때 저게 뭐야? 라면서 처음 본 거잖아. 이런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딱 붙인 인터페이스가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이런 패드형 소프트웨어를 먼저 만들었다 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자기의 주력 사업이 어디 있느냐? 자동차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기 사실 쉽진 않죠. 그래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대한 불만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인터페이스도 형편없고, 검색 시간도 느리고, 예전 내비게이션 사용해보면 목적지를 맞게 가면 정말 운이 좋은 거야. 뭔가 저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굉장히 고민들도 했어요. 그리고 업데이트도 느려서 이 길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GPS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악해서 위치 정확도도 많이 떨어져서 제가 도로를 한참 가다 보면 한강 위를 떠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산 위를 떠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결국에 주목받게 된 건 애플과 구글이었습니다. 애플, 구글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스마트폰 안에 있다 뿐이지 이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전화도 받아야 되지, 전화 걸기도 해야 되지, 문자도 주고받아야 되지 등등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자동차에 붙여주면 되겠네 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 거치대가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무조건 거치대를 붙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잠깐만, 이걸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하면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딱 이렇게 맞는 건가? 야,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냐? 라고 해서 이거를 케이블에 연결해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그대로 나타나게 해볼까?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했던 게 애플 카플레이입니다. 그게 2014년 일이에요. 2014년에 제네바 모터쇼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카플레이라는 말이 없었어. 그때 당시는 카플레이라는 게 차에 뭐 몇 대나 실리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치대에 그냥 거치하면 되잖아. 그걸 왜 굳이 자동차 모니터로 봐야 돼? 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 카플레이라는 게 없으면 자동차를 미국에서 팔 수가 없다,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나오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제품도 나왔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는 상대적으로 좀 호환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덜 쓰였죠. 이게 그럴 만한 게, 안드로이드는 워낙에 폰의 종류도 많고 파편화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차에 공통적으로 호환되게 만들기가 어려웠다. 호환성이 좀 떨어졌어요. 잠깐, 폰들이 다 다르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는 어렵네. 그러면 안드로이드 오토 말고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라고 해서 차 안에 안드로이드를 넣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자. 굳이 뭐 연결을 시키냐? 라고 하면서 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로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애플 카플레이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좀 아쉽지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 점점점 좋아질 거다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큰 발전이 없죠? 여전합니다. 처음 나왔을 때 그대로야. 요즘 들어서 흔히 하는 핀치줌, 지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핀치줌인데 핀치줌 안 되죠. 아이콘 이거 이따시만 하잖아요. 내 디스플레이가 이만한데 아이콘 하나가 이만해. 아니, 이거 비례가 너무 안 맞잖아. 좀 줄여서 안 넘기고 그냥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는 지금 고급 디자인, 전체적으로 블랙 인테리어로 쫙 맞췄는데 갑자기 디스플레이는 알록달록. 이게 말이 되나? BMW 하면은 가로로 기다란데 이렇게 작게 나와. 양쪽이 잘려서 나오죠. 볼보 폴스타는 세로로 길어요. 근데도 가로로밖에 안 나와. 위아래가 잘려 나와.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자, 이번에 에스턴 마틴이 공개한 영상인데요. 이런 영상이군요. 자, 일단 하나씩 보죠. 모니터에 지금 헬로우라고 뜨잖아요. 이 폰트 요거 보면은 당연히 애플입니다. 애플에서 헬로우 하는 그거예요. 요 애플이 헬로우라고 쓰는 거는 옛날 맥킨토시 때부터 사용하는 맥킨토시의 헬로우 폰트죠. 요 네모난 맥킨토시에 헬로우라고 이렇게 손으로 썼어요. 이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그때까지만 해도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림을 어떻게 그려? 입력 장치가 없어서 텍스트 기반의 컴퓨터였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뭐가 떠 있어요? 그림판이 떠 있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의 그림판이라는 건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쭉 움직이는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이때 당시 마우스를 장착한 최초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마우스로 헬로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 아니, 그전에도 마우스가 없었던 건 아닌데 마우스를 기본 인터페이스로 하고 GUI라는 걸 가졌고, 그래서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메뉴를 클릭해서 할 수 있어. 아이콘이 있어. 아이콘이라는 게 그전까지는 없었어. 아이콘이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을 못했어. 물론 아이콘의 개념은 제록스가 먼저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아이콘을 컴퓨터에다 적용한 건 애플이 먼저지. 옛날 사람 같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헬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헬로라는 거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앞선 기원이 있죠. 예를 들면 C를 처음 만든 사람이 C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서 이게 작동이 됩니다 하면서 컴퓨터가 나한테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걸 프린트하는 걸 했어요.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걸 딱 실행시키면 화면에 헬로 월드라고 딱 뜨는 거야. 그거를 옛날에 C 랭귀지를 처음 만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라는 걸 보여준 그 장면 때문에 컴퓨터 개발자들은 다 헬로 월드라는 걸 처음으로 해요. 그래서 맥킨토시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아이맥에서도 헬로 하고 가로치고 어겐, 아니면 뭐 아이폰에서도 헬로 이런 식으로 뜨게 되죠. 이런 거 그래서 애플 사용자들은 다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걸 지금 카플레이 울트라는 걸 처음 런칭하면서 우리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거니까 헬로라고 이렇게 썼다 라고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지금 헬로 떴고 계기판에는 아스톤 마틴 그리고 카플레이 울트라 이렇게 딱 떴네요. 그리고 나서 센터 디스플레이 애플 iOS 아이콘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예쁘죠? 계기판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보여주네요. 애플워치 워치페이스 바꾸듯이 이런 식으로 계기판 디자인을 골라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내용도 조금씩 바뀝니다. 지금 보면 왼쪽은 속도계, 오른쪽은 RPM 게이지, 가운데는 미디어 플레이되고 있는 음악 같은 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에스턴 마틴이나 애플 카플레이는 현대차처럼 다이얼 두 개를 계속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바뀌기도 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기판 인터페이스만 바꾸는 게 아니고 전체를 미디어 플레이 화면으로 바꾸고 아래쪽에 이렇게 RPM 게이지, 속도 게이지만 작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네요.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램프도 표시가 되는데 이 경고 램프는 어떤 모드에서든 작동돼야 되기 때문에 경고 램프 깜빡이 이런 것들은 계속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기판 전체에 내비게이션을 크게 띄우기 이런 것들도 가능해집니다.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미디어 플레이라든지 등등등을 하더라도 운전자는 계속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죠. 현대차는 이걸 왜 안 넣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서 모든 메이커들이 다 이걸 넣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공조장치 조절하는 버튼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애플의 제어 센터하고 비슷하게 이런 디자인으로 그대로 만들어 놓고 있네요. 자리를 선택해서 자리마다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애플 디자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게 너무나 좋네요. 애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데 자동차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API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열려 있어서 자동차 회사 개발자들이 그대로 그 연결된 것들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누가 이걸 완전히 딱 만들어서 딱 주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 열려 있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개발해서 쓰세요 라고 이 개발자 키트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에스턴 마틴은 이런 디자인이지만 다른 회사들은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기존 카플레이와 지금은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떤 점이 더 좋아졌는지 조금만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 카플레이와 새로운 카플레이 울트라는 어떤 점이 다른가? 계기판까지 카플레이로 조정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카플레이 울트라 계기판을 보면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것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게이지들 너비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속도계 폰트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가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아날로그 형태가 싫어, 나는 그냥 바 형태로 할래, 이런 것들도 따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기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의 이 요소들을 가져다가 조합해서 크기도 조절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센터 모니터에 있는 UI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절이 됩니다. 가로로 긴 디스플레이엔 가로로 길게, 세로로 길면 세로로 길게, 뭐 기타 등등의 요소들을 더 작게 크게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공조장치 같은 게 굉장히 독특한데,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카플레이 안에 있는 메뉴
메뉴를 들어가서 카플레이 안에서 조절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만약에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장치들은 카플레이 내부에서 못하니까 다시 자동차 메뉴로 들어가서 자동차에서 온도 조절을 하고 카플레이로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너무 불편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카플레이 내부에서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리아 온도 높여줘, 시리아 열선 켜줘, 시리아 뭐뭐 해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카플레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조장 너 말고 갑자기 걱정이 확 되네. 아니 이게 자동차에서 얘가 자꾸 깨어나서 뭐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당연히 이제 디스플레이 형태가 너무나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세로로 긴 거, 가로로 긴 거, 아니면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조수석까지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가 긴 게 아니라 테슬라 모니터처럼 이렇게 16대 9인 경우, 이런 경우도 당연히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에스턴 마틴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그건 그렇고 에스턴 마틴 DBX 디자인 참 예쁘네요. 진짜 예쁘네. 자, 기존 카플레이와 어떻게 다른가? 기존 카플레이는 요랬죠. 현대차 연결하면 이렇게, BMW 연결하면 이렇게, 페라리 연결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엉망이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왠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최초의 카플레이가 어디서 처음으로 도입됐을까? 현대차, 기아차, 토요타, 폭스바겐? 아닙니다. 페라리였습니다. 최초의 카플레이는 페라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애플을 좀 무시했어. 아니 너네들이 뭘 자동차를 알아? 자동차를 아냐고. 자동차 인터페이스는 그런 식이면 안 돼. 스마트폰에게 야 요거 만들면서 무슨 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자동차 인터페이스는 그런 게 아니라 안전이 제일 중요해. 야 자동차 해킹당해서 말이야 그거 사람 다치거나 그러면 어떡하게. 안전이 중요하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페라리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 페라리는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내비게이션 어떻게 만들어 페라리가. 그러다 보니까 페라리에서는 애플이 하자고 하는데 해야 되나? 했을 거예요. 그래서 페라리에서 처음으로 애플 카플레이를 도입하게 됐는데 그 카플레이가 어디서 나왔냐면 제네바 모터쇼에서 2014년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여기 있는 이 여자분하고 같이 앉아서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이분이 카플레이를 이렇게 저한테 시연을 해줬어요. 이 여자분이 그때 당시 카플레이 담당 직원이었는데 이분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 카플레이 담당 부사장입니다. 아 누나 내가 크게 되실 줄 알았다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래도 이게 꽂고 자야 돼? 아니 이거 와이어리스로 하면 되지 않니? 라고 했더니 이분이 너 전혀 아닌데? 이거 유선이 더 좋은 건데?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무선 되죠? 그때 당시는 아니었나 보지. 그때 당시는 꽂는 게 좋았나 보지. 좋은 점이 많이 있었어요. 꽂으면 좋은 점은 일단 음질이 좋아지고요. 또 아이폰이 그때 배터리가 별로 없었으니까 아이폰이 다 방전되지 않도록 이렇게 꽂아야 되는 거. 그때 무선 충전도 없었잖아요. 그게 10년 전이니까. 카플레이가 장착된 최초의 차를 제가 탔죠. 그때 당시에 페라리 모니터가 7인치였습니다. 7인치. 모니터가 그때 당시도 큰 차가 있었어. 10인치 차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좀 작은 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 작은 화면에서도 이 카플레이는 제대로 작동이 됐어야 됐습니다. 7인치 디스플레이 얼마나 지금 요거보다 조금 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하나의 크기가 대충 커야 돼요. 한 줄에 4개 이상 넣기가 힘들었어. 게다가 캘리포니아 같은 차가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야외에서도 보여야 돼. 밝아야 돼. 색깔은 알록달록 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세서는 엄청 느렸습니다. 페라리 프로세서 뭐 좋은 거 넣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느린 프로세서에서도 어쨌든 돌아가야 돼. 정보도 적게 나와야 돼. 정보를 넣을 수가 없어. 프로세서가 너무 작아. 램도 작아. 애니메이션도 없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당시 터치 디스플레이가 정전식이 일부 있고 감압식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모든 차가 정전식이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 그 페라리는 여전히 감압식이잖아. 감압식과 정전식의 차이 뭔지 아세요? 손을 갖다 댔을 때 손에 있는 정기적인 성질을 갖고서 사용하는 그걸 정전식이라고 하고, 감압식은 이 앞에 투명 멤브레인 같은 걸 넣어서 그 멤브레인이 눌러지는 위치를 인식하는 걸 감압식이라고 해요. 감압식은 정전식만큼 정교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감압식은 2개의 손가락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개의 손가락을 사용하는 건 아이폰이 처음이었어요. 애플 전에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아무도 손가락으로 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한 거야. 그때 당시 우리 모두가 충격받았다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린 충격이었어요. 아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줌이 돼. 와 미쳤다. 어떻게 이게 되지? 이랬다니까 진짜. 아무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기능이다 보니까 버튼을 한 개밖에 사용 못해. 핀치 줌이라는 건 아예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자동차와 지금 자동차까지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카플레이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한 자동차
자동차들, 옛날 만들어진 자동차들에 대한 하위 호환을 계속 갖고 있었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고성능 디스플레이 아무리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고성능 프로세서 지금 뭐 8295P 무슨 퀄컴 칩이니 뭐 아무리 넣어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카플레이는 그저 그렇다. 그런데 이번에 카플레이 울트라는 리스폰시브, 그러니까 반응형으로 만들어졌어요. 크기가 커지나 작아지나 뭐 프로세서가 강해지나 약해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적응형으로 어댑티브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요소가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면 그거에 맞춰서 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카플레이 울트라 같은 경우는 에스턴 마틴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지만 에스턴 마틴 스타일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죠. 카플레이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주고 거기에 있는 뭐 컬러셋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에스턴 마틴 스타일로 고유의 디자인 철학과 이렇게 결합되도록 일관성 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사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이 카플레이 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카플레이를 지금 처음으로 보여준 게 아니죠. 이거 2024년에 WWDC 24에서 애플 카플레이를 먼저 보여줬습니다. 작년에 먼저 보여줬죠. 그거 보여줄 때 딱 10년 됐으니까 이제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바꾼다. 그래서 카플레이 하위 호환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그때 당시 보여준 화면은 이랬어요. 이렇게 일자 화면으로 계기판부터 센터 디스플레이,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일자로 쭉 이어지는 거. 멋있죠? 멋있죠. 이때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면서 에스턴 마틴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하면서 인터페이스 보여줬죠. 그리고 포르쉐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라면서 포르쉐 인터페이스도 보여주기도 했고, 요것도 굉장히 패턴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르쉐 특유의 그런 이미지를 잘 살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신형 마칸에 들어갈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신형 마칸에는 아쉽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신형 마칸이 나올 때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하죠. 소프트웨어 개발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폭스바겐 그룹의 카리아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자회사가 생겼는데 카리아드 부서가 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카리아드 부서가 지금 날아갔죠. 사실상 거의 망했다시피 하죠. 그리고 포르쉐 마칸이 나오는 시점도 한참 더 지연됐습니다. 그러면서 카플레이 디자인 요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적용을 못하고 지금은 포르쉐 마칸은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게 됐죠. 아쉬워. 뭐 어쨌든 포르쉐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결국에는 카플레이 이런 식으로 적용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고요. 지금 보면 에스턴 마틴과 포르쉐의 카플레이 디자인은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각 브랜드마다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니 카플레이면 카플레이지, 2차 핵곡구 2차 핵곡구 다 똑같은 디자인이지 어떻게 차마다 다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WWDC의 발표 자료를 제가 좀 봤거든요.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개발자 입장에서 카플레이를 적용할 때 여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선 오버레이 UI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이 있으면 계기판 위에 차량 경고등, 뭐 체크 엔진이라든지 헤드램프가 켜졌다든지 아니면 깜빡이 켜졌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건 어떤 것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기판에서 뭐 디스플레이가 나오든 미디어 플레이가 되든 뭐라든 간에 다른 어떤 것보다 위에 있는 오버레이 UI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클라이밋 컨트롤 같은 건 코드에다가 5시터 이렇게 쓰면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에 5개의 시트가 똑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요거 선택할래요? 온도 어떻게 할래요? 이런 것들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는 외부에 이 온도 조절 스위치 있죠? 바람량 조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공조장치가 별도로 빠져 있을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이게 없는 경우는 공조장치에서 메뉴 들어가서 시트 누르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레이아웃 키를 아래쪽에 바로 만들어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코드만 넣으면 레이아웃이 아래쪽에 뿅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온도 조절 바가 이렇게 있으니까 물리적인 버튼 다 없애고 요걸로만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펀치스루 UI라는 것도 있습니다. 펀치스루 UI라는 건 뭐냐면 레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뽕 뚫는다는 거예요. 구멍을 뽕 뚫어서 가장자리는 카플레이 디자인으로 하고 가운데는 그냥 자동차 원래의 UI를 쓴다. 그러니까 후진 카메라 같은 거는 카플레이에다 넘긴 다음에 카플레이가 또 보여주는 것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후진 카메라 같은 건 가운데 구멍 뚫어서 거기만 이렇게 카플레이가 아닌 화면으로 떠오르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동차가 카플레이보다 더 먼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잖아요. 자동차의 퍼포먼스가 계속 높아지고 여러 가지 UI가 업그레이드 되는 동안에도 카플레이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뭐 핀치중 같은 거 안 되고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카플레이 지원 속도보다 자동차 발전 속도가 빠르면 자동차의 새로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펀치스루 UI를 제공해서 자동차 기능을 앞으로 띄워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애플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얘기하실 겁니다. 아니 난 에스턴 마틴 안 타는데요. 에스턴 마틴이나 되니까 울트라식이나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현대기아 타는데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애플의 보도자료를 한번 보세요. 애플 보도자료 보면 현대, 기아,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전 세계 여러 자동차 브랜드들이 카플레이 울트라를 도입하기 위해 협업 중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라고 콕 집어서 언급하고 있네요. 굳이 한글판이라서 그렇게 립 서비스 해준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한글판이 아니에요. 영문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보도자료를 보면 에스턴 마틴 외에는 언급된 브랜드가 현대차 그룹밖에 없다. 진짜 현대기아가 바로 하는 거구나. 양산차 메이커 중에선 가장 먼저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메이커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자, 애플이 애플카를 만든다 이런 얘기로 한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그리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적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 이건 애플카인가? 애플카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 카플레이지. 카플레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업데이트 해준다는 건데 자동차의 여러 가지들을 애플이 해준다. 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지금 봤을 때는 정말로 자동차의 핵심적인 기능을 바꿔주느냐 그것까지는 지금 보여주진 못하고 있어요. 이 폰을 이용해서 자동차에 뭔가를 좀 하고 자동차에 뭐가 좀 연결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겠는데 지금 뭐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카메라로 찍으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배경화면으로 저절로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뭐 물론 만들기 나름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뭔가 새로운 인터페이스나 아이디어들을 더 제공을 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특별한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더 뭐가 있으면 좋겠다. 아무튼 지금까지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애플이 자동차 업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만큼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자동차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여전히 확인할 수 있었네요. 최근 들어서 자동차가 달리는 스마트폰이 돼간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스마트폰의 원조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애플 더 적극적으로 변화돼서 앞으로 더 큰 혁신을 한 번쯤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IT 기업과 자동차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팀이 돼서 뭔가 멋진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